올라 치코스, 안녕하세요. 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9월에 결혼식을 치렀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떻게 결혼식을 치렀는지, 또 식수는 어땠는지, 또 견적은 얼마나 나왔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결혼식 순서, 결혼식 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약간 한국과는 다르게 좀 결혼식 자체가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해요. 하루 종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저의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본식, 그리고 두 번째로 웰컴 드링크랑 핑거푸드, 코스 식사,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스코 타임까지 있어요. 디스코 타임의 경우에는 바라 리브레라고 해서 무제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신랑 신부가 추는 춤도 볼 수 있고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추는 춤도 볼 수 있어서 신나기도 하지만 조금 뭉클하기도 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식장 대여는 어떻게 하나? 제가 작년에 준비해 본 바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꼬르티호나 핑카라고 불리는 큰 농장이 딸린 집을 빌려서 케이터링 업체와 따로 계약을 한 후에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호텔이나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서 패키지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패키지란 턱시도, 드레스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주는 패키지가 아니라 식장 자체에서 기본 세팅, 식사, 마지막으로 디스코 타임까지 준비해주는 업체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해변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해변에 있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서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식장을 정했으니까 식사를 알아봐야겠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트라이얼을 해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식장과 저희와 약속을 잡아서 그날 하루 동안 모든 식사를 다 먹어보고 따로 정합니다. 첫 번째로 핑거푸드랑 웰컴 드링크를 다 먹어봤고요. 하나하나 다 먹어본 후에, 하나하나 다 마셔본 후에 리스트에 적어서 그것을 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 요리인데 코스 요리도 정말 다양해요. 그 음식들을 다 먹어본 다음에 또 채식주의자가 있는지, 생선을 못 먹는 사람이 있는지, 또 유제품이 안 맞는 사람이 있는지까지 조사를 해서 그 사람에 맞게 그 테이블에 놔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섬세하게 작성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객이 누가 오는지 그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재서 리스트를 넘겨야 해요. 아까도 디스코 타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그 무제한 술과 춤을 추는 타임을 몇 시간으로 할 건지 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3시간부터 정할 수 있고 맥시멈이 5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맥시멈으로 5시간을 이제 채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하객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음식들을 따로 추가 주문을 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디스코 타임 때 저희가 음식을 원래는 뭐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객들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결정을 잘했다 싶더라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비용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본식, 이제 기본 세팅, 핑거푸드와 웰컴 드링크, 코스 식사, 마지막에 디스코 타임 5시간까지 해서 인당 한 100유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00인 기준으로 해서 나온 가격이고요. 사실 제가 꾸미는 거, 장식하는 거를 잘 몰라요. 모르기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또 비용도 비용이고 해서 꽃장식은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식장에서 준비해주는 기본 세팅 그대로 해서 식을 치렀고요. 그리고 식장 관련해서는 남편이 거의 다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건 이걸로 하자, 이건 이걸로 하자 이렇게 정하는 것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했던 것은 디테일한 것들이었는데 청첩장을 준비한다거나
그리고 아버지가 편지를 읽으실 예정이어서 아버지 편지 카드 만들기, 그리고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할 때 스페인에서는 쌀을 뿌려요. 쌀 봉투도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진열을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 또 부케랑 부토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업체를 알아봐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결혼식 때 썼던 부케거든요. 이게 부토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결건조 꽃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2개 해서 145유로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헤어 따로, 메이크업 따로 이렇게 구해야 했었는데요. 여기서 한국과 조금 많이 다르다고 느꼈던 게,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식전까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드레스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을 다 따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제 남편이 잘 만져주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따로 받는다고 했었고, 저는 제가 따로 알아봐서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제가 있는 호텔로 모두 와주셨습니다. 헤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저렴하게 70유로에 받을 수 있었고요.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150유로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메이크업 선생님을 찾으려고 많은 곳에 전화를 했었는데요. 가격이 250유로도 있었고 200유로, 150유로 편차가 크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좋은 분을 또 만나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수정을 해주셔서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으로 식장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레스와 턱시도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드레스와 턱시도에서 비용을 확 줄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울렛을 위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다행히 제가 마음에 드는 또 딱 맞는 수선이 거의 필요 없는 드레스를 만날 수 있었고, 남편도 색이나 사이즈 모든 면에서 다 마음에 드는 턱시도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드레스와 턱시도의 비용은 약 1,400유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드레스와 턱시도 비용뿐만 아니라 남편 구두, 제 구두, 그리고 베일 다 해서 머리 장식까지 다 해서 1,400유로가 나왔고요. 생각보다 너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 결혼식에 든 총 비용은 약 12,000유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도 한국과 다르지 않게 축의금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축의금을 받았고요. 대부분 결혼식 비용이 충당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면서 하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했던 것이 드레스를 너무 화려한 거, 턱시도를 너무 돈을 많이 주고 구매하지 말자고 결정을 했던 거고, 식사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 풍성한 결혼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Nos vemos! 그리고 나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을 아끼고 정인할 것이며 건강할 때든지